안녕하세요.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검정고시 수학 꿀쌤 이상원입니다. 개념 강의 명제편 시작하겠습니다. 자, 명제 단원을 배우기 위해서는 명제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봐야 되겠죠. 명제라는 거는 참 또는 거짓이 확실한 문장 또는 식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문장을 하나 써볼게요. 무궁화는 꽃이다. 너무 당연하게 맞는 말이죠. 이런 것들은 명제라는 얘기예요. 당연히 참인 명제가 되겠죠. 자, 그런데 반대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쓸 수도 있어요. 무궁화는 꽃이 아니다 라고 써버리면 이것도 명제란 얘기예요. 당연히 틀린 말이잖아요. 그래서 거짓인 명제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참인지 거짓인지 판정이 확실하면 무조건 명제라고 부르기로 한 거예요. 자, 대신에 무궁화는 크다 이런 문장이 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무궁화는 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뭐 개나리 꽃 이런 것들보다는 좀 크잖아요. 혹은 해바라기 이런 것들보다는 작으니까 작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이렇게 참 거짓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 우리는 명제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문장을 읽고 참인지 거짓인지 확실하게 알 수 있으면 걔는 무조건 명제예요. 자, 근데 명제의 정의에 문장일 수도 있고 또는 식도 괜찮다면서요. 자, 그러면 식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2 더하기 3은 5라는 식이 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당연히 맞는 말이잖아요. 얘도 명제인 겁니다. 참인 명제가 되겠죠. 자, 그런데 2 더하기 3은 7이라고 말도 안 되는 결론을 내놨어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명제가 되는 겁니다. 거짓인 명제가 되겠죠. 참이던 거짓이던 확실하기만 하면 무조건 명제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애매모호한 식이 있다고 치자고요. x 더하기 3은 7이래요. x가 만약에 4라면 4 더하기 3은 7이니까 맞는 말일 수도 있고, 4가 아니면 틀린 말이 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x 값에 따라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어요. 이러면 명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 식을 보고 확실하게 참인지 거짓인지만 판정할 수 있으면 무조건 명제가 되는 거예요. 참 쉽죠? 자, 다음으로는 명제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두 삼각형이 합동이면 넓이가 같다 라는 명제가 있다고 치자고요. 우리가 수학에서 만나는 대부분의 명제들은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무엇이면 무엇이다 라는 형태를 갖는다는 얘기죠. 자, 이때 무엇이면 그 앞쪽 부분을 가정이라고 부르고 무엇이다 하고 뒤쪽 부분을 결론이라고 부르는데, 이 단어들은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 앞쪽 부분을 싸그리 몽땅 합쳐서 그냥 하나의 소문자로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앞쪽 부분을 소문자, 영문자 P를 사용해서 나타내고요. 뒤쪽 부분을 넓이가 같다 부분을 소문자 Q를 사용해서 나타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저 문장이 조금 간단하게 쓸 수 있겠죠. P이면 Q이다 형태로요. 자, 그런데 요것마저도 다 쓰기 귀찮으신 거예요. 수학을 만드시는 분들은 장황한 문장이나 식들을 이렇게 간단한 기호로 바꾸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P이면 Q이다 라는 이 문장을 이렇게 쓰기로 했습니다. P 그리고 화살표 Q 이렇게 쓰기로 했어요. 자,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건 이 앞쪽 부분이 아니고요. 이 뒤에 있는 이 기호가 만약에 문제에서 나오면 이거는 P이면 Q이다 이 말이구나,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러면 문제 푸는데 아무 지장이 없으실 겁니다. 자, 다시 정리할게요. 우리가 다루는 명제의 표현들은 무엇이면 무엇이다 이런 형태를 갖게 되는데, 이것을 줄여서 어떻게 쓴다고요? 자, 앞에 거 화살표, 뒤에 거 이렇게 쓴다고요. P이면 Q이다를 P 화살표 Q로 쓴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문제 푸는데 아무 지장이 없을 거예요. 자, 다음은 부정의 표현인데요. 여기서 부정을 저지르다, 나쁜 짓을 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무엇이 아니다 라는 표현의 부정입니다.
너 어저께 내 빵 훔쳐 먹었지? 아니야, 내가 안 먹었어. 부정하네? 아니라고 하네? 이러는 거죠. 그죠? 그때의 부정을 말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크다라는 표현이 있다고 치자고요. 그럼 크다의 부정은 크지 않다가 되겠죠. 그때 우리가 어떤 표현을 소문자로 많이 표시한다 그랬죠? 크다를 제가 P라고 이름 붙였다면 크지 않다는 어떻게 표시하냐면 P 앞에 물결을 쳐서 표시합니다. 그리고 저걸 읽을 때 not P라고 읽어요. 영어로 not은 뭐가 아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P가 아니다라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또 들면 2의 배수이다라는 표현이 있다고 치자고요. 그리고 저 표현의 부정은 당연히 2의 배수가 아니다가 되겠죠. 2의 배수이다라는 표현을 제가 Q라고 소문자로 표시했다면 2의 배수가 아니다는 Q가 아니다. 앞에 물결 표시 Q가 되는 거고 읽을 땐 not Q가 되겠죠. 자, 어떤 표현을 영문자로 이름을 탁 붙였어요. P이다가 있다면 P가 아니다는 그 앞에 물결 표시를 해서 표현한다. 읽는 방법은 굳이 알지 않으셔도 괜찮지만 물결 표시가 P가 아니다 라는 표현이구나 라고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배울 내용은 명제의 변형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명제의 역입니다. 명제의 역은 앞뒤 순서를 바꾸는 건데요. 우리가 흔히 일상에서도 이런 말 쓰잖아요. 야, 거꾸로 생각해봐. 혹은 야,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봐. 이런 말 대신에 야, 역으로 한번 생각해봐. 이런 말 쓰잖아요. 역이란 말은 뭔가를 거꾸로 바꿔서 생각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앞뒤 순서를 바꾼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앞에서 보통 우리가 다루는 명제들은 무엇이면 무엇이다 이런 표현을 갖는다고 했잖아요. 이때 앞쪽에 있는 P와 뒤쪽에 있는 Q의 순서를 바꾸는 거죠. 그래서 P이면 Q이다 라는 명제가 있다면 앞에 P와 Q의 자리를 바꿔서 Q이면 P이다로 바꾼 것을 말해요. 그래서 밑에 있는 Q이면 P이다는 위에 있는 명제의 역이 되는 거고요. 당연히 밑에 있는 명제의 앞뒤를 바꾸면 다시 위에 게 될 테니까 밑에 있는 명제의 역은 바로 위에 있는 P이면 Q이다가 되겠죠. 자, 그래서 자리를 바꾸면 걔네들이 위에 있는 명제의 역은 밑에 거, 밑에 있는 명제의 역은 위에 거다. 자리를 바꾸면 명제의 역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앞에서 또 P이면 Q이다를 기호로 이렇게 쓰기도 한다 그랬죠. P 화살표 Q. 저것도 하나의 명제의 표현법이니까 여기서 명제의 역을 구해보면 P와 Q의 자리를 바꾸어서 Q이면 P이다. P 화살표 Q.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명제의 변형은 명제의 대우입니다. 명제의 대우는 일단 첫 번째 순서는 여기랑 똑같아요. 앞뒤 순서를 바꿔주는 거죠. 그 다음에 바꾼 그 둘을 모두 부정해주면 됩니다. 자, 아까처럼 예를 들어보면요.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있는데 일단 앞뒤 순서를 바꿔줘야 되니까 P와 Q의 자리를 제가 바꿨어요. 그 다음에 P와 Q 자리 바꾼 모두를 부정해줘야 되니까 Q이면인데 부정해주면 Q가 아니면이 될 거고요. P이다였는데 P이다를 부정해주면 P가 아니다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밑에 있는 명제를 위에 있는 명제의 대우라고 부르고요. 당연히 밑에 있는 것의 부정은 위에 있는 명제가 되겠죠. 자, 이것을 또 기호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P이면 Q이다는 기호로 표시하면 P 화살표 Q가 될 텐데 이 기호 상태에서 대우를 표시해 보면 앞뒤 순서를 바꿔야 되니까 P와 Q의 자리를 바꿔주고요. Q가 아니다를 기호로 아까 어떻게 쓴다 그랬죠? Q 앞에 물결 표시. Q가 아니면 그 다음 P도 부정해 줘야 되니까 P 앞에 물결 표시. P가 아니다가 되겠죠. 자, 그래서 위에 있는 명제의 대우는 밑에 있는 명제가 될 거고요. 밑에 있는 명제의 대우는 또 위에 있는 명제가 될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가 더 추가되는데요. 대우는요, 원래 있던 명제가 참이면
밑에 있는 대우도 참이 되고요. 위에 있는 게 거짓이면 밑에 있는 것도 자동으로 거짓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굳이 확인하실 필요 없이 둘 중에 하나가 참이면 나머지 하나는 무조건 같이 참이고요. 둘 중에 하나가 거짓이면 나머지 하나는 자동으로 거짓이란 얘기예요. 둘이 운명이 같다. 둘 다 거짓 아니면 둘 다 참이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문제에서 직접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어떤 명제를 탁 줘요. 그리고 야, 얘가 참이다. 그러니까 보기 중에서 얘가 참인데 보기 중에 또 참인 거 골라보세요 하는 얘기는 뭘 고르는 거예요? 대우를 골라보세요 하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정리합니다. 명제와 그 대우는 참 거짓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이 명제가 참입니다. 보기에서 또 참인 것을 고르세요 하면 여러분들은 뭘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명제의 대우를 찾아내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오늘 배운 내용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명제가 무엇인지 한번 배웠죠. 참 또는 거짓이 확실한 문장 또는 식. 그래서 딱 읽고 이거 맞는 말이네. 그러면 명제. 이거 틀린 말이네. 그래도 명제였죠. 그 다음 명제의 표현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대부분 수학에서 다루는 명제는 무엇 무엇이면 무엇 무엇이다 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었고, 이것을 기호로 바꾸면 P이면 Q이다를 P 화살표 Q 이렇게 쓴다 그랬죠. 그 다음 부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무엇 무엇이 아니다, P가 아니다를 기호로 표시하면 P 앞에 물결 표시, 읽을 때는 not P 혹은 P가 아니다 라고 읽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 명제의 변형된 형태 두 가지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첫 번째는 여기였습니다. 앞뒤 자리를 바꾸는 거였죠. P이면 Q이다 하면 그것의 명제는 Q이면 P이다가 되는 거였죠. 마지막으로 대우에 대해서 배웠는데 앞뒤 자리를 모두 바꾸고 둘 다 부정하는 거였습니다. 대우에서는 중요한 내용이 또 하나 있었는데요. 어떤 명제와 그 명제의 대우는 참 거짓이 같더라. 둘 다 참 아니면 둘 다 거짓이더라. 그래서 문제에서 직접적으로 이걸 물어보기도 하더라 라는 것까지 배웠습니다. 자, 오늘 내용 복습 잘 하시고요. 저는 또 복습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